박 부장님. 네. 네. 뭐 계속 어쨌든 간에 장이 흔들거리는 그런 국면인데요. 이번 네네. 주도 뭐 굉장히 흔들거리는데 결국은 뭐 어쨌든 간에 3천 지금 120이니까요. 네네네. 크게 밀리지는 않은 흐름들이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오늘이나 이번 주 흐름들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이번 주는 상당히 변동성이 큰 그렇죠. 한 주였죠. 네, 네. 사실 그런 가운데에서 가는 종목은 계속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신에 간다 또 간다? 예, 간다 또 간다인데 대신에 그게 좀 더 옥수가리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끈기 있게 대응하신 분들은 이번 주 그러저러하거나 조금 수익이거나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그냥 막 따라다니신 분 같은 경우에는 성과가 좋지 않은 한 주가 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제가 오늘 그 오전 11시는 아니고요. 한 11시 한 40분대에 수급과 종가 수급들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네. 해보니까 이 코스피 기준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 숫자가 123억이에요. 오전 11시 40분 정도가요. 종가를 지켜보니까 1,800억. 1,846억이 순매수입니다. 네. 이 외국인 수급이 엄청나게 확 들어왔다는 거죠. 오늘 하루의 변화가. 그래서 시장이 안 좋았다가 막판 좋게 끝났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 개인 수급이 중요하죠. 개인 수급이 986억인데요. 종가 때 2,285억 이렇게 나온 거죠. 제가 왜 수급을 말씀드리냐 하면은 현 시장에서는 수급에 의해서 시장이 변동성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반복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환율이 2020년 3월 달에 환율이 최고로 약세했다가 올해 1월 달에 최고로 강세했지 않습니까? 그게 스탠스가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이 환율이 급하게 약세로 전환되고 또 달러가 급하게 강세로 전환되지는 않겠지만은 이런 기조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시장에 돈이 너무 많아. 근데 이게 돈이 많은 거하고 시장의 어떤 체력하고는 좀 괴리가 좀 크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좁히기 전까지는 바로 테이퍼링, 긴축 재정을 할 수 없다라는 또 그런 내용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어쨌건 돈을 더 풀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작년 환경 대비해서 올해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도 기업들의 실적이 증가되는 기업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종목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조금 더 개인 수급이 작년보다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없다면은 외국인 수급이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외국인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외국인 수급이 쫙 들어와주는 종목이 있어요. 그죠? 그게 바로 실적과 이슈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내용이 나왔을 때 그 종목을 잘 이렇게 끈기 있게 대응하셔가지고 반드시 수익을 거두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요일이라 우리 곽영훈 부장님이랑 강기성 대표님이랑 두 분 같이 모시니까 스튜디오가 꽉 차 보이고 좋죠. 예, 근사하다고 그러셨습니다. 혼자보다 둘이 낫고 둘이보다 셋이 낫고 예, 훨씬 더 좋습니다. 네, 꽃 무른님도 오셨고 예, 저를 아시는 분인가요? 네, 자, 예, 여러분들도 궁금한 것도 올려주시면 늘 최근에 얘기한 게 좋은 질문이 좋은 답변을 이끌어냅니다. 예, 좋은 생각, 그러니까 여러 깊은 생각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게요. 이제 변동성 장세를 일단 첫 번째 오늘 주제는 우리가 극심한 변동성 장세를 우리가 참 우째 대응해야 되노. 예, 그거와 함께 다음 주는 이제 설을 또 맞이합니다. 설 맞이에 3일밖에 없기 때문에요. 요 기간 동안에 우리는 또 3일이지만 중국 증시 같은 경우 춘절 연휴가 꽤 길거든요. 이 기간 동안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얘기할 겁니다. 곽영훈 전문가님은 수급, 특별히 외국인 수급을 주목해라 말씀을 하셨고요. 강기성 대표님은 이번 한 주 흐름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나요? 예, 우선 지난주에 이제 그 하락 흐름 이후에 오늘 그러니까 월요일 주초부터 지수가 상승 반전한 흐름을 보여줬고 월요일 날하고 화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제 그 월요일 날 장중 저점에서 화요일 날 오전에 그 고점까지 거의 한 지수가 한 200포인트 정도 코스피 지수가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상승 기조에 대한 어떤 틀을 좀 마련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단기간에 짧은 기간에 이제 200포인트 가까이 이제 지수가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뭐 요 며칠 정도 이제 그 등락을 좀 해주면서 숨고르기 과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제
재차 반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런 기조를 봤을 때는 이제 저는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설 연휴 이제 그 3일 전인데 3일 정도가 이제 흐름이 남았지만은 그때까지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그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정고점 돌파도 충분히 가능하고 3,300대 라인대도 돌파하면서 그 어떤 3,300대 중반대까지도 급격하게 올라가면은 지수가 상당히 거기까지도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그 다음 주 같은 경우에 재차 이제 주초에 한번 살짝 좀 밀려주는 거죠. 그래서 3,040에서 한 50 라인대까지 한번 좀 눌러주고 재차로 한번 또 강하게 또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 다 이제 그 위쪽으로 올라가는 흐름인데 이제 약간 좀 눌러주면서 가느냐 그냥 가느냐 그 정도 차이만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번 주에 시장 흐름들 흐름들을 느낌을 말씀해달라 그랬는데 다음 주 전망 벌써 해버리시면 어떡해요? 이따 죄송합니다. 얘기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너무 예, 아닙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이제 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저 순수 마초 강기성 대표님의 팬들이 엄청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강 대표님 목소리 조심하셔야 된다고. 곽 부장님 우리 막 얘기합시다. 그러시죠. 우리 목도 아니야. 우리 강 대표님 팬들이 많이 생기셔서 감사하죠. 목소리가 좋으시죠, 우리 강 대표님이. 좋습니다. 네. 그래요. 네. 다음에 성악이라도 한번 들어봤으면. 예. 자, 지금 이제 속속 오시는 분들도 우리 계시고요. 네. 우리 강기성 대표님 화이팅. 곽 부장님도 멋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시장 얘기를 좀 더 해야 돼요. 어쨌든 간에 이건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사실 목요일 금요일 날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꽤 심각했거든요. 그죠? 금요일 날 저희가 그래서 긴급 재난 방송이 아니고 긴급 대책 방송을 금요일 날 하지 않았습니까? 금요일 날 우리가 셋이 모여서 그 방송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3인 체제가 굳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의미 있는 건데 지난주에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가 5% 밀렸거든요. 이게 고점에서는 7.2% 밀렸고요. 지난 한 주 정확히 5.2% 밀렸거든요. 고점에서 한 10% 밀리면 추세 이탈이라고 본다. 간신하게 지켰고 지난주 5% 밀렸는데 이번 주에 4.8% 뚫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 떨어진 걸 거의 만회하면서 왔는데 편안한 상승은 아니었다. 중간중간에 굉장히 어려웠었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공매도 얘기가 사실은 이제 공매도를 5월 3일부터 재개하겠다는 얘기가 수요일 날 나왔단 말이죠. 곽 부장님. 공매도 관련된 거는 글쎄 우리가 이제 이틀 봤잖아요. 그죠? 공매도 얘기 수요일 날 나오고 어제는 장이 꽤 밀렸습니다. 공매도 때문에 밀린 것이 몇 포인트인지 분해하기는 어렵지만 밀렸고 오늘 올랐는데 공매도와 관련된 부담이나 노이즈는 뭐 시장이 엔간 받았다? 큰 무리 없다? 그렇게 보시나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안 됩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아우르면서 이 공매도에 대한 어떤 우리가 긴장도를 갖고 있었는데 이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에 한해서 현재 기준 3개월 뒤에 공매도가 재개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현재 기준 그러니까 5월 3일인가요? 네, 그렇게 이제 되는 거고. 5월 3일부터. 그래서 지금 현재 대상되지 않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공매도가 안 나오게 되는데,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 공매도가 나오지 않는 이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 이외에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뉴스들도 있었죠. 그런 종목들이 펀드멘탈이 안 좋으면은 올해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다 빠져버립니다. 다 빠져버려. 왜 빠지냐면은 그런 돈들이 올해 전반적으로 이익 개선이 되는 종목 쪽으로 자꾸 돈이 이동하기 때문에 종목들 빠져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서 어떤 얘기를 많이 하고 있냐면은 참 빨라요, 시장이. 이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공매도 잔고 없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기사화된 게 있는데요. 뭐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많이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종목 중에서 빅히트가 좀 들어있고요. 공매도 잔고 없답니다. 빅히트가. 없고 뭐 사람인 HR, 서울 바이오시스, 신흥 SEC 왜냐면 뭐 이런 종목들이에요. 빅히트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도 제한 조지 아마 이후에 상장했나 그러니까 공매도가 뭐 없겠지, 뭐 그죠? 그리고 이제 그게 없다라는 부분하고요. 공매도 잔고 비중이 낮은 기업들이 주가 상승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번 주에 좀 핫한 종목 있었죠.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 포스코
인터내셔널 네. 이런 종목들이 공매도 비중이 낮고요. 현대글로비스 간다 또 간다 더 오르기 전에 사야 됩니다. 근데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섯 번째가 아시겠죠? 네. 너무 심각하게 얘기했나? 네. 이거 좋습니다. 그 사놓으면 돈 됩니다. 네. 네. 그런 취지고요. 어쨌건 지금 시장에서는 이 공매도 관련해서 계속 디테일한 뉴스 플로우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자꾸 수집을 해보세요. 수집을 해서 나의 종목이 여기에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도 파악하셔야 되고 대차 잔고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근데 대차 잔고 늘어나 주는지 이거보다는요 실적이 앞으로 좋아지는지 안 좋은지 그걸 파악하시는 게 좋아요. 실적이 좋아지면 공매도 나올 이유가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좀 챙길 거 챙기시면서 가시라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정부가 3일 날 네. 이제 공매도 한 달 반 연장하고 5월 3일 날 재개한다는 발표를 했고요. 네. 어제는 뭐 FTS에서 경고장을 날렸다는 등, 정부에서는 그런 일 없다는 등, 네.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등 해서 이제 좀 네. 혼란스러웠죠, 사실. 혼란스러웠고요. 네. 재개를 안 할 수도 없고, 코스피 200, 코스닥 150에 국한된다고 해서 좋아라 했더니 사실 그 종목들이 거의 공매도의 89%를 차지하고 있고 네. 혼란한 상황인데요. 결국은 주가가 밀리면 공매도 때문이라고 핑계를 삼을 것이고 주가 안 밀리고 가면 시장에 영향이 없다고 볼 거거든요. 네. 핑계거리를 삼느냐.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뭐 조금 더 수급 상황을 특별히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전망 전략은 이제 좀 이따 할 것 같고 지금 최근 이제 시장에 있는 기저에 깔리는 얘기들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요. 그러면 강기성 대표님은 지금 시장에 아까 이제 곽 부장님은 외국인 수급이 중요하다 그러셨는데 시장을 바라볼 때 뭐 어떤 변수가 핵심이에요? 보실 때, 네. 네, 뭘 봐야 돼요 앞으로? 네. 지금 뭐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어떤 뉴스적인 부분이나 네. 뭐 여러 가지 들려오는 어떤 그런 부분 소식 이런 것도 이제 저는 이제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런 부분도 제가 체크를 하지만 제가 연구를 좀 많이 하는 부분이 사실 이제 이 가격적인 흐름에 좀 어떤 저는 좀 재료 가치도 좀 많이 녹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관점으로 좀 시장을 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특별하게 시장에 어떤 어떤 악영향을 줄 만한 요소는 저는 좀 이렇게 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로 이제 가격 체크를 하고 가격과 알고리즘으로 종목을 따라가시는데 근데 그래서 지난번 차트 보여주시는데 뭐 거래량도 없어 차트에 가격의 흐름 추세 그 가격의 어떤 움직임 그다음에 그 안에서 어떤 힘의 균형을 보시는 거겠죠. 그러나 가격만 볼 수는 없잖아요. 장이 돼야 종목도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 뭐 그런 변수라든지 뭐 실적이나 이슈나 변수 이런 거 그러면 안 보세요? 사실은 거의 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봤었는데 그게 한 10여 년 전부터는 이제 서서히 빼고 나면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더 좀 명확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는 좀 간결해지고 가벼워지고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홀짝 게임도 아니지만 흐름을 맞추는 게. 근데 데이터상의 그런 부분, 수치적인 부분이 외생 변수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많이 배제하고선 봤을 때, 확률적으로 좀 많이 들어맞는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이면은 저는 좀 그런 부분을 좀 배제하고 시장을 보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금요일 날 우리가 이제 급락할 때 얘기하면서 주 초반에 상당히 강한 반등이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그런 반등은 이번 주에 대충 이제 좀 온 건가요? 하락 저지를 잘 한 건가요? 지난주 이제 출연을 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강한 반등이 예상이 됐고 그 부분의 기준치는 거의 한 200포인트 정도 가까이 지금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무리가 없었고 여기서 지수를 계속 제가 정고점을 돌파한다고 그러니까 제 관점을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쭉쭉쭉쭉 위로 올라가기에는 에너지가 당연히 부족하고 기술적으로도 요 며칠 정도의 이런 등락 흐름은 좀 예상이 됐었고 또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와주고 계셔요. 네. 흑단과 상아 좀 이름 생소합니다. 네. 우리 스칼렛님 이름 계속 오시는 분이고요. 켈리님도 오셨고, 네.
그래요. 버지뉴님도 오셨고, 예. 좋은 질문들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흐름들은 뭐 곽 부장님 오늘 흐름을 우리가 뭐 체크 뺏고 가는 거 있습니까? 다음 주 전망 가기 전에 뭐 체크해야 될 거 있나요? 오늘 흐름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예. 네, 오늘 흐름은 이제 사실 항상 우리 구독자님들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예. 한 주 동안에 주목받고 올랐던 종목이 어떤 섹터냐, 어떤 업종이냐를 보셔야 돼요. 그걸 파악을 하고 이번 주를 넘기고 다음 주에 들어오는 것들을 네. 봐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말이 너무 길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이번 한 주 동안 수익을 가장 많이 낸 상승을 한 업종 이런 쪽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화학 섬유 쪽인데요. 자, 코롱인더가 가장 많이 수익을 냈어요. 코롱인더. 예, 제가 기회가 있으면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예. 이거 뭐 코롱인더 수소 관련해서도 얘기 나오고 또 이렇게 화학 쪽에서도 주목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대한화성 이런 종목들 좀 올라왔을 거예요. 효성 TNC가 엄청나게 또 괜찮았죠, 이번 주에. 자, 두 번째는 이게 좀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종합상사인데요.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현대상사, 그리고 LG상사 이런 종목들이 이번 주에 괜찮았어요.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긴급 진단할 때 인플레이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뭐 테이퍼링 나올 수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시장에 빠질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당시에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뭐냐? 그거는 뭐 상사 종목이다. 이렇게 많이 갔다면은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현대상사나 LG상사 대충 우리가 귀에 익은 종목만 샀어도 이번 주에 먹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좀 흐름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주목을 하시면서 따라가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고. 이번 주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무난하게 잘 넘어갔고요. 예. 뭐 다음 주 같은 명절 이렇게 오는데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 거의 다 끝났거든요. 끝나가고 네, 있고 네. 중간 좀 더 지났습니다. 증권사의 조사 분석자들이 중간 점검을 하고 있어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계속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만은 2분기, 이제 2021년 1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좋게 예상되는 종목을 계속 찾아내셔야 돼요. 그런 것들 세팅을 해놓고 가셔야 되는데 앞으로 많이 안내를 드릴 거고요. 명절 전이라고 해서 수급적인 변화가 있긴 하겠지만은 만약에 변동성이 있으면은 제가 예민수 박사님하고 계속해서 주옥 같은 종목들 많이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빠진 종목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 막 사는 기회를 삼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단단하게 이렇게 사고 수익 났을 때 웃는 전략을 명절 이후에도 좀 계속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장 변동성이 있지만은 네. 딱 버티는 전략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네. 그거는 흔들리지 않거나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예. 하나는 좋은 종목 사야 네. 되고 하나는 현금을 일정 부분 들고 있는 거예요. 네. 다음에 또 사면 되니까. 저는 침대 선전이다 얘기를 했는데. 예. 그렇습니까? 까망님이 좋아요 누르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네. 인하율님도 오셨고 곽 부장님이 어제 방송 감사했다고 어제 아주 종목 궁금한 종목들 그냥 쫙 한번 쫙 훑어주셨다면서요. 네, 오늘도 네. 갑니다. 네, 오늘도 7시 하시고요. 궁금한 종목들 올려놓으시고요. 네. 종목 다른 사람 것만 해주시고 자기 본인 종목을 언급하지 않으시면 네. 저한테 이르십시오. 네. 네. 한 분 있었습니다. 랩주노믹스 아무도 상담 안 해줘요. 그분 거 오늘 해드릴 겁니다. 네네. 우리 지금 이 채팅방에서 이름들 주고 계신데 우리 방송 중에 다 좀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아이디가 대통령님이 오셨어요. 대통령. 네? 그래요? 잠깐 일어나야 카카가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대통령님도 오셨습니다. 어느 대통령인지는 말 안 해요. 성은 안 쓰셨습니다. 네, 아유. 대통령님 오셨고 조심해야 돼. 2월 12일이 옵션 만기인데 영향이 좀 있을까요?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근데 잘 지적해 주신 진철님 원래 목요일이 만기일이잖아요. 둘째 주 목요일. 다음 주에 이제 설날 연휴기 때문에 목요일이 이제 만기일이고 좀 이따가 쭉 이슈 체크할 거고요. 네. 두산인프라에서 현대중공업 지주로 주식 매각으로 최대 지주 변경 공시가 나왔는데 이거는 회사 매각과 다른 건가요? 주식만 매각하는 건가요? 주식 매각하기 회사 매각이죠. 뭐 지분을 최대 지주 가지고 주식 매각. 아니 그 현대중공업 지주가 두산인프라 사기로 했잖아요. 지난번에 그렇죠. 아마 우선협상제 대상된데 아마 그거 공시한 걸 겁니다. 그러니까 지분을 최대 주주가 되면 주식 사면 주주 변경이 되는 거죠. 공시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좋아요. 그리고 공시의 대가 또 우리 곽 부장님 네. 있잖아. 네. 공시 속에 돈이 답이 있다. 답이 있다. 네, 공시 속에 그렇습니다. 돈이 있다. 잘 챙기시고요. 네.
설 연휴가 길다. 어찌 대응해야 될까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다음 주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 주요 일정을 제가 먼저 쭉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화요일 날 이제 MSCI에서 이제 분기 리뷰가 있습니다. 분기 리뷰. 여기에 지금 뭐 들어가는 종목들 빅히트하고 뭐 녹십자하고 뭐 얘기가 언급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어느 종목이 들고 빠지느냐가 이제 화요일 날 이제 분기 리뷰가 있어서 중요하고요. 네. 9일 날 화요일 날 기아에서 인베스터스 데이를 합니다. 기아 자동차에서 투자자하고 이 투자자 데이를 하기 때문에 요날 애플하고 뭐 얘기하나? 발표하나? 할까? 안 할까? 이런 얘기들은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갑자기 뭐 우리가 사과 베어 먹겠습니다. 뭐 이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요. 근데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도 보면 현대차하고 기아차하고 또 올렸더라고요. 그죠? 모비스는 좀 약했는데 어쨌든 기아가 화요일 날 그 투자자의 날 인베스터스 데이라는 거 주목해야 되겠고요. 수요일 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이고요. 그 다음 또 목요일부터 우리는 이제 휴장에 들어가게 되고, 중국도 목요일부터 휴장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목, 금, 토, 일 쉬고 월요일부터 이제 개장인데, 중국은 무려 2월 11일부터 17일까지, 네, 휴장을 합니다. 중국은 연휴가 길어가지고요. 중국의 연휴가 퀴즈 내겠습니다. 중국은 춘절 연휴가 벌써 일주일이잖아요. 뭐 한 열흘도 되고, 중국의 강 대표님, 중국의 연휴가 왜 이렇게 긴지 아세요? 중국의 연휴에 제가 관심이 많이 없어요. 박 부장님, 중국은 우리는 3일 쉬는데 중국은 와 이리 많이 쉬어요. 거기 땅이 넓어가지고. 빙고. 예, 땅이 넓어서. 너무 시간도 많이 넓어가지고요. 걸리고. 고향 한번 가려면 예. 이틀 3일 걸린다는 거예요. 가는데 그 다음에 가서 하루 이틀 있다 오면 시간 걸리기 때문에 교통수단도 우리나라보다는 좀 잘 안 돼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길고요. 그래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그 기업들 많이 진출해 있잖아요. 근로자들이 설 때 고향에 갔다가 안 온 사람이 이렇게 많대요. 갔다가. 멀어가지고요. 아니 먼 것도 그렇고 그냥 그날 집에 갔다 안 오는데요. 그래가지고 되게 어렵다고 해야 되는데 옆길 좀 샜습니다만 네. 중국의 연휴가 17일까지 이어지고요. 네, 오, 17일이요. 네, 그게 아마 다음 주. 그다음에 17일 날이 이제 다다음 주 금융위 정례회의가 있었는데 공매도 관련한 얘기를 이때쯤 할 걸로 했는데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넘어간고요. 자, 그럼 다음 주 흐름들 일단 수급상 옵션 만기 좀 영향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누가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수급 좀 보시면 뭐 변화가 있을까요? 네. 근데 수급적인 부분이 사실 그 체크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네. 지금 제가 이제 그런 수급적인 부분을 아까 이제 풀어서 좀 그러니까 제가 분석을 좀 해본 결과는 네. 이게 이제 사실 수급적인 부분도 액면 그대로 뭐 기관이 사고 뭐 외국인이 사고 이렇게 액면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그게 방향성으로 어떻게 녹아 들어가서 어떤 흐름으로 진행될 것인가가 사실 중요하다고 보는데 수급적인 측면 제가 이제 시그널상으로 수급적인 부분을 지금 평가를 한 결과치는 그러니까 기간이 좀 짧죠. 3일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승 쪽인 흐름으로 지금 방향성이 좀 정해지고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엿보인다. 원래 이제 파생 네, 쪽을 이전에 많이 보셨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파생 보면 어쨌든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메이저들의 포지션 이런 거를 이제 볼 텐데 예. 지금 보면 글쎄 약간 좀 하방 쪽으로 포지션 구축해 놓은 거 아닌가요? 예, 그렇게 그게 이제 뭐 액면 그대로 보실 때는 네. 그런 어떤 느낌을 좀 가지실 수 있는데 네. 사실 뭐 뚜껑을 열어 봐야지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네. 제가 이제 제 어떤 경험치나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을 때는 상방 흐름으로 좀 채널 자체가 열려 있고 아까 처음에 이제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초장에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이제 주초에 이제 월요일 기준으로 해서 월요일 날이 중요한 흐름인데 이제 조금 아래쪽으로 밀릴 흐름 자체가 이제 퍼센테이지로 어느 정도 있는데 그게 종합주가 지수 기준으로 해서 한 3,040 나이대 정도까지는 지금 120인데 아래쪽으로 채널 자체는 좀 열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좀 내려왔다가 이제 결국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아니면 여기서 좀 바로 갈 수 있는 부분 두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다는 부분이죠. 예. 네. 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착착 잘 올라가면 뭐 악재도 극복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또 만약에 뭐 시장이 뒤통수 한번 쳐가지고 70포인트짜리 뭐 80포인트짜리 한번 확 밀어내게 되면 공매도 때문이야 뭐 또 미국의 경기 부양책 때문이야 핑계를 좀 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굉장히 그 변동성 거칠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수급이나 뭐 다음 주 이제 만기일 동시 만기일은 아니고요. 다음 주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있는 이제 옵션 하고 이제 개별 주식 파생 만기일인데요. 네. 만기일 관련해서 변동성이 좀 있을까요? 저는 뭐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뭐 이걸 좀 자세하게 보질 않아서 말씀드리기 네. 그렇지만은 이 옵션 만기일 때는 큰 변동성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없을 예, 것 같고 오히려 그 미국에서 옵션 만기일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2월 19일 예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그때 그 최근에 관련해서 뭐 게임스탑 게임스탑 사태가 안전 국면에 접어 뭐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관련해 가지고는 이슈가 완전히 사라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계 심리가 있는 거니까 아무래도 또 변동성을 생각할 수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명절 전이라서 또 변동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옵션 만기일에 현재로서는 크게 염려가 되고 그런 내용들은 현재까지는 포착이 좀 안 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채팅방에 또 황희연 팀장님 오셨어요? 네. 뭐 황희연 팀장 얘기를 하시는 거는 네.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주 일정 가운데는 아까는 이제 시장의 키 팩터로서 곽영훈 부장님은 외국인 얘기하셨는데 뭐 외국인 말고 다음 주로 봤을 때는 뭐지 환율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요. 그죠? 달러 환율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중요한 변수를 또 뭐가 있을까요? 중요한 변수요? 네. 최근에 중요한 변수는 아무래도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과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벌써 뭐 오늘 같은 경우 1,123원 23원까지 왔네요. 올라왔어요. 네. 예, 네. 지난주에 우리가 체크했을 때보다도 더 올라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러한 스탠스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태에 있어도 네. 좀 그 시장이 좀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 달러 강세가 유럽 봉쇄 해제에 대한 부분이 좀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 부분에 있어도 이 달러 강세가 조금 나와주고 있는 스탠드인데 현재 지금 그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얘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달러 강세가 당장에 엄청나게 이루어지진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서서히 달러 강세가 기조가 좀 나아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이 시장이 좀 변동 요인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 좀 생각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그 금리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또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금리가 실제로 또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또 시장에 또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요인이 크기 때문에 지금 금리와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또 주목하고 있고 특히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은 이 신흥국 시장에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만한 건덕지 이유가 약하다라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에서 달러 강세 기조가 서서히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연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보고 뭐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늘 우리가 말씀을 드리듯이 좀 챙겨가면서 이렇게 위험을 늘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위안화 달러 물어보신 분도 있고 위안화 물어보신 분도 있고요. 위안화도 밑에서 조금 올라왔네요.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는 거는 위안화 약세인 거죠. 원화도 네. 약세인 거고. 달러는 오르면 강세입니다. 왜? 달러가 갑이거든요. 달러가 기준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기준 잡고 있으니까 상대 통화들은 다 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거꾸로 보면. 근데 보면 위안화도 지금 6.471호. 위안화도 조금 6.42342에서 조금 올라왔네요. 원화도 오늘 좀 올랐고 외환 시장도 계속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저도 그 말씀하십시오. 원달러 환율에서 네네. 좀 네. 달러 환율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면 예.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이 흐름은 꾸준하게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좀 체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작년에 이제 3월 이후에 이제 기조적으로 이제 흘러오면서 1,296원 찍고 흘러내려오면서 1,100원이 깨진 이후에 이제 1,080원대까지 좀 내려오고 이제 저점을 좀 두 번 잡아줬었는데 1,890원 라인 때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저점은 좀 잡혔다라고 좀 판단을 했었고 그게 이제 반등이 나온 기조가
뭐 저번에 그 박사님이 한번 방송에서 이제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1,300원대까지는 좀 채널이 열려 있었고 그때 분석치로는 그래서 이제 거의 제가 1,300원을 얘기했다고요? 1,130원 정도 네네네. 말씀하시네. 네, 그렇죠.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1,130원, 1,130원 라인대를 제가 이제 그 분석을 해봤을 때는 1,130원 라인대까지 반등 기조가 좀 이어질 걸로 이제 봤었는데 거의 네. 이제 기준치 왔고 다음 주 정도 되면은 그 정도 라인에서 1,130원 라인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이 리바운딩에 대한 좀 브레이크가 걸린 이후에 재차 하락 반전하면서 좀 이렇게 아래쪽으로 좀 흘러갈 모습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 지금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오늘도 이제 모트 방송에서도 환율 얘기 많이 했는데요. 그렇다고 이제 달러가 강세로 기조적으로 가는가 그렇게 보는 분들은 거의 별로 없던데요. 거의 없고요. 달러는 뭐 지금 유로화가 약세이기 때문에 최근 네. 조금 강세 반전한 것이고 추세적으로 기조적으로는 달러는 좀 약세로 가는 걸로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러면 다음 주 며칠 남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렇죠. 이제 다음 주 전망 이렇게 한 것은 다음 주 3일을 포함해서 이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아까 강기성 대표님은 지수 전망 어떻다고요? 올라요? 저는, 여기서 예, 좀 아래쪽으로 조정?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네. 그 아래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주초가 중요한데 월요일 날 기준으로 해서 이제 뭐 주초에 좀 밀린다면은 이제 뭐 한 3,450선 정도, 예, 그 정도까지 이제 밀릴 수 있고 그게 아니고 이제 여기서 바로 이제 미국 시장이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고점을 돌파를 해줬고 네.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상승 쪽으로 채널이 좀 열렸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조를 좀 따라서 커플링되는 어떤 흐름으로 이어준다면은 상승 기조 아래쪽으로 좀 밀리는 흐름 없이 바로 상승 기조 가능하고 3,266 라인 때 정고점 돌파도 뭐 충분히 가능하다 다음 주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조금 밀릴 수도 있고 올라간다면 갈 수도 있다고 예. 하니까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글쎄 그럼 두 가지 중에는 뭐 어떤 게 가능성이 더 높은데요? 네. 결국은- 물론 시장은 다 뭐 열려 있겠지만 예, 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좀 밀려줘도 이제 3,450선 라인 때 좀 밀렸다가 결국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이제 바로 가면은 또 이제 또 바로 이제 그 정고점 3,260 라인을 돌파하면서 또 바로 이제 기조적인 부분을 올라가 줄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제 좀 상승 흐름이라는 거죠. 이제 다음 주에. 예, 예. 곽 부장님은 단기 시장 전망 어때? 아까 잠깐 말씀하신 네. 거로는 뭐 유동성 환경이 작년 같지는 않다. 네, 그 네, 얘기는 네. 뭐 단기적으로 지수가 조금 부담스럽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지금 변동성은 있어요. 네. 지수에 대한 변동성은 있는 거고 지금 그 시장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급하게 뭐 올라가거나 그렇게 하진 않는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의 스탠스를 봤을 때 특히 이제 반도체 이쪽 부분에서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가 상위 종목들의 외국인 수급이 좀 유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수의 상방을 크게 열어놓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수는 좀 가볍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3,000포인트는 유지가 돼야 돼요. 3,000포인트. 제가 생각은 뭐냐 하면은 예측하기보다는 지금은 대응의 영역으로 보고 있는 거고 3,000포인트만 안 깨지면 그냥 한번 버텨보고 개별 종목 이슈로 해서 시장에서 좀 챙겨가는 전략을 취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수의 상방향을 뭐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기대치 마시고 아직은 괜찮다까지만 좀 이렇게 감을 잡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네 전략입니다. 제가 뻔한 질문을 드릴 테니까 뻔한 답을 해주세요. 네, 오문에 대한 현답을 뻔한 질문을 드릴 테니까 뻔한 답변들 해주세요. 네. 자, 설 연휴 전에 주식을 좀 팔까? 그냥 가지고 넘어갈까? 연휴 전에 꼭 늘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예. 네. 이제 뻔한 질문이라고 그랬어요. 네, 뭔가 현답을 기다립니다. 뭐 상황에 따라 다 다를 거고 사실 무슨 종목을 가지느냐에 따라 다 다를 거고 맞습니다. 비중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그러면 어쨌든 간에 연휴 기간 동안에 또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 좀 부담을 줄일까요? 그냥 가져갈까요? 강기성 대표님? 홀딩입니다. 홀딩. 네. 심플하네. 네. 끝이에요? 3,000 제가 뭐 한 3,000 그 정고점 3,266 정도 돌파해주고 네. 많이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뭐 현실적으로 한 3,300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그 중반 정도면은 저는 뭐
충분히 좀 만족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정도 가서 뭐 나중에 좀 일부 조정을 좀 하시고 정리를 좀 하셔도 된다. 뭐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며칠 쉰다고 예. 뭐 굳이 줄이고 또 사고 그럴 필요 없고, 맞습니다. 네, 그냥 휴일날 편하게 지내면 그렇죠. 됩니까? 네네. 가족끼리 모이지도 못했는데, 근데 그렇죠. 자, 곽영훈 부장님, 네, 아유, 다음 주 이제 네. 질문 아직 안 드렸습니다. 똑같은 질문이죠,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똑같은 질문이죠. 그럼 질문을 바꿔야지. 자, 설 전에 네. 그러면 네. 질문 어떻게 바꿔야지? 답변하십시오. 네. 네네, 세뱃돈 필요하시잖아요, 세뱃돈. 설에 예. 예. 5명 모임 이상 모이면 안 된다면서요. 네네. 그러면은 우리 저 어르신들은 돈을 항상 이렇게 딱 옆에서 준비해 놓고 오면 주고 보내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뭐 수익금 챙기셔가지고 세뱃돈 좀 쓰시고요. 원금 부분만 주식으로 들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제가 볼 때는 굳이 뭐 위험 관련해서 주식을 팔 이유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좀 안 좋은 거 들고 계신 분들은 좀 제발 좀 팔고 좋은 쪽으로 좀 이동을 좀 하세요. 안 좋은 거 가지고 계속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요번에 변동성이 있을 때 그런 걸 좀 이용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건데요. 뭐 뻔한 질문이라는 게 이렇게 연유가 있기도 어쨌든 간에 시장은 불확실성은 좋아하지 않거든요. 시장이 싫어하는 거는 불확실성이에요. 뭐 뭔가 터질 것 같다. 터지면 괜찮다니까요. 예측하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닙니다.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아. 다 알고 있는데 실적이 진짜 안 좋게 나와. 주가 떨어질까요? 오를까요? 오릅니다.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불확실성은 이제 우째될지 모르니까 뭔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간들을 다들 싫어하는 건데요. 이제 설 연휴 전 다음 주 뭐 3일이고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월요일날 팔아야 되는데 팔고 갈까 들고 갈까? 강기성 대표님은 고. 예. 네. 봅니다. 곽영 부장님은 좀 챙기라. 좀 챙겨라. 예. 일부 좀 챙기라. 예. 네. 필요할 거니까. 정리가 됐습니다. 네. 네.